통일교육에 대한 문화적 이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화로 보는 북한 문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남북한 간의 문화적 특성, 특히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남북은 문화 구조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는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욕망이라고 하는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또 갖고 싶어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현대 자본주의 상업 문화에 있어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게 하고, 그것이 시장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들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보통 남북 문화의 차이를 얘기할 때 북한을 계획경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시장경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화구조 역시 계획과 시장이라고 하는 구조의 틀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체제의 문제를 넘어서 북한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 텔레비전 채널을 어떤 것을 볼 것인가, 또는 극장에 갔을 때 어떤 영화를 볼지는 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문화산업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류, K-팝 또는 K-드라마라고 하는 표현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K-문화와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의 해외 수출, 경제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떤 분야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했지만, 최근에는 잘 기획된 이런 걸그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술단들이 해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성, 차별성, 시장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수한 영화라고 하면 예술성 플러스 상업성이 잘 결합된 영화를 최고의 영화로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예술은 곧 정치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에 대한 국가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명분은 이렇습니다. 인민들이 보아야 할 좋은 영화, 들어야 될 좋은 음악, 그것을 국가가 정해서 보고 듣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지켜나가고 외부의 문화적 침투로부터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기본 계획 구조입니다. 국가의 여러 공급과 계획 구조 안에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사회적 교양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주체가 엄격히 얘기하면 국가에서 창작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문화예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라고 할 때 문은 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상, 즉 아름다움이 되는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예술 장르가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없는 아름다움, 즉 예술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북한 그림이나 음악을 듣다 보면 매우 낯설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를 그리기도 합니다. 미적 대상으로 최고 지도자 또는 이런 경제 노동 현상이 선택이 되는 것은 미학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북한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수령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수령이 이끄는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의 성과물들을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과 인민의 관계, 즉 수령을 한없이 따른 인민들의 모습을 아름답다는 것으로 보고 미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수령과 경제 제도를 미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1980년대
나온 85년에 나온 도라지꽃이라는 영화와 북한에서 대표적인 영웅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비행사 기룡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북한에서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런 주인공들의 인물을 따라서 주인공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라지꽃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는 굉장히 험하고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 여주인공이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지고 그 농촌 마을을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농촌으로 가꾸기 위해서 헌신하다 사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언니의 뒤를 이어서 동생이 다시 언니가 못다 했던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헌신을 하고 끝내는 살기 좋은 마을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비행사 기룡조는 비행훈련 도중에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데 착륙하라고 하는 명령을 버리고 비행기와 함께 바닷속으로 추락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지점 내에 인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고 최고 지도자의 동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비행기를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희생, 특히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어떤 동상이 부서질 것을 염려해서 비행기와 함께 자폭함으로써 수령 결사공의 정신의 표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런 영화를 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명절이 되고 이 설날이 되거나 또는 이제 주요 명절이 되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이제 화환이 동상에 받쳐지고 나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령의 아주 인자한 모습, 그리고 그렇게 수령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저것이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그 남북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시스템 차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 경제 시스템과 계획 경제 시스템의 차이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북한에서는 정서라고 하는 것,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기획에 의해서 창출되고 공급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문화예술에서의 핵심은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냐? 북한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모든 교육은 사회주의적 도덕적 인간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을 대비하고 긍정적 인물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북한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긍정적 인물은 충직하면서도 오직 한 길, 수령이 제시한 한 길을 따라가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 미술인데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센 바다를 헤치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서해 관문 건설 사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하는 모습을 그린 미술인데요. 저 그림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수령이 제시한 혁명가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이 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있어서 평가 기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영화를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북한 간의 문화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성이라고 하는 대중문화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민문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조선의 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북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1990년대에 이미 1억 2천만 명의 관객이 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봤을까요? 네, 저건 최고 지도자의 혁명투쟁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전체가 10부작 영화이고 북한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의무 관람 영화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저런 영화를 통해서 수령의 위대성 그리고 수령이 이끌었던 항일 혁명투쟁의 과정을 공통으로 기억하고 공통으로 인지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 역사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는 영화는 한 여학생의 일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006년도에 최고 인기를 모았던 북한 영화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이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과학자의 길을 가라는 아버지에게 반항을 합니다. 아버지는 과학자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남들한테 대접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저렇게 기름때 묻은 옷을 입으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같은 과학자의 길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수령이 원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것을 결심하는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2000년대 초반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과학자 될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바로 저런 영화를 통해서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과학자로 나서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영화인데요. 두만강 기술개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북한의 3대 영웅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백두산 3대 장군, 백두산 여장군이라고 하는 김정숙의 일대기를 영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삶 또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여성이 어떤 삶을 갈아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장 이상적인 모범의 여성으로서 김정숙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교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장경제 체제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본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로 숫자에 익숙한 구조로 되어 있죠. 결혼 상담소에 가게 되면 나의 신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있고 신용도 마찬가지고 몇 등급이냐라는 것이 나눠져 있고 그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 연봉,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등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 역시 예외가 아니죠. 예술을 보고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보다는 그게 얼마짜리냐라고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술은 산업이라는 영역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요.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유명한 작품은 역시 가격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주민들이 영화를 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북한에도 영화가 있고 영화를 보는 주민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영화가 존재하는 위치, 사회적 기능,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되는 모든 예술 작품은 말씀드렸듯이 정서와 감정체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정서, 감정,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남북한 간의 문화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옷을 보고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북쪽에서는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인민교양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가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택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는 일부 남쪽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청소년 교육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예술을 창작할 때 거쳐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검토입니다. 영화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들거나 사업을 할 때 문건을 올리게 되면 그 문건에 대한 토의와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최고 지도자의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작된 또는 검열을 통과한 영화나 문화예술 작품만이 인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 창작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고요. 화면 왼쪽 편에 보이는 보관이라고 쓰여진 대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본 대본입니다. 저런 경우에 별도의 함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우측편은 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지도자가 관여했었던 것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문화성 혁명사적관 내부 모습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저렇게 직접 표지판을 만들어서 글로 새기고 보존을 하고 있고, 친히 내려준 영화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렇게 보관함에 넣어서 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였던 정령만의 집체 창작으로 만들어진 서해관문 건설 과정에서 보여졌던 스토리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되고 하나의 조직 체계에서 움직여지는 사회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공급하고 인민들에게 건전하고 도움이 되는 영화만을 공급하다 보니 남북한 간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북한 영화는 남쪽에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9금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섹시하거나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배우의 노출이라든가 폭력, 액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영화를 보고 누구나 배워야 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영화도 또는 이제 선정적이거나 이런 영화들은 북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어른들한테 대들거나 청소년이 방황하거나 이런 영화는 북한 영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트렌드 변화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스킨십도 늘어나고 이런 영화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노출이라든가 폭력 선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영화에서 금기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또 귀신 영화가 없습니다. 좀비가 등장한 영화도 없고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적인 세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그런 것은 나약한 인간 정신, 소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불가사리라고 하는 괴수 영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때 옛날 인민들이 당대 시대적 한계로 인해서 사회 비판적인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회적으로 했었던 특별한 뇌회적인 환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것들을 중세시대에나 있었던 중세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물론 이게 환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타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환상, SF만 가능하죠. 과학이 발달되면 미래에 가능한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거나 소설로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판타지, 해리포터라든가 요술공주 세리 이런 작품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에서 늘 하는 얘기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이언스라든가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비합리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타지는 북한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르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북한은 로봇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를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화, 앞서 보셨듯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인민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기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할 수 있어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영화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남북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화의 보수성입니다. 습득된 문화나 가치관은 새로운 문화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셔서 부르는 노래 언제적 노래들인가요? 아마 청소년기, 대체로 보면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까지 불렀던 노래들을
계속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틀이 형성이 되거나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바뀌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보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력설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음력설 전통을 양력으로 바꾸려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었고 근대화 과정에서도 양력설을 셀 것을 권장을 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첨단과학의 시대에도 역시 고사, 운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슈퍼컴퓨터를 드리는 날에도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던 일화라는 것은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다르게 우월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친숙한 정도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뭐 음악을 얘기하면 트로트가 좋느냐, 락이 좋느냐, 발라드가 좋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굉장히 친숙한 문화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를 중심으로 타 문화를 수용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자가 가지고 있는 타자성,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